안녕하십니까. 컨볼루션 오토인코더와 아이솔레이션 퍼스트 기법을 활용한 장단기 웨이퍼 빅맵 이상치 탐지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할 고려대학교의 김준홍입니다. 먼저 웨이퍼 빅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도체를 생각을 하면 9시 뉴스 같은 데서 동그란 판을 들고 있는 방진복을 입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웨이퍼는 각각의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의 픽셀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의 칩이 됩니다. 완성된 칩이 완성이 되면 웨이퍼가 완성이 되겠고요. 각 칩마다 정기적 혹은 물리적 특성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이를 EDS 테스트라고 하고요. EDS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분류 체계로 나타낸 것이 빈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빈 코드를 결국 하나의 칩에 대해서 할당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타낸 데이터 자체가 웨이퍼 빅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웨이퍼 빅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웨이퍼 빅맵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는 바이너리 맵이지만 이런 패턴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패턴은 지금 바둑판 같이 체크보드 패턴을 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엔지니어 분들은 이것을 하나하나 모니터링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체크보드 패턴을 띄고 있으면 결국 해당 웨이퍼는 포토리소그래피 프로세스, 즉 광식각 공정에서 문제가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엔지니어 분들이 하나하나를 모니터링해서 보기 때문에 하루에 생산되는 웨이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널리지를 모든 웨이퍼에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공정에서 어떤 이상한 지점을 알고 있었다면 그 지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전에 알고 있는 도메인 널리지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웨이퍼 빅맵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굉장히 많은 패턴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하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기존 웨이퍼 빅맵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각각의 패턴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Artificial Data Sets Generate해서 각 패턴을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맞추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연구 실정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면 각 패턴에 대한 어떤 레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즉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이전 연구로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었습니다. 각 웨이퍼 빅맵에 대해서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분량과 양품에 대한 레이블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이용해서 분량인 지점을 액티베이트 해봤고요. 위에는 이제 이를 이터레이션별로 시각화를 한 겁니다. 밑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있는 것이 분량이고요. 중간에 있는 것이 양품입니다. 보시게 되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빈이 초록색으로 제너레이트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배드 분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프로버빌리티도 굉장히 배드 프로버빌리티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배드 프로버빌리티가 거의 1에 수렴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잘 클래시피케이션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배드 리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굿 리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핑크색으로 보이는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양품이고요. 양품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굿 리전에서 액티베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WBM 패턴 자체가 공정 WBM 패턴 자체가 센서에 대해서 전부 같은 값을 가지더라도 오늘 나온 웨이퍼 빅맵과 내일 나온 웨이퍼 빅맵이 굉장히 상이한 경우가 생깁니다. 즉 WBM 패턴은 시간, 공정 스케줄, 품목 등에 따라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형태로 정의하기 힘든 패턴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앞에서 이전 연구에서 봤듯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깔끔한 패턴들로 클래스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이는 웨이퍼들이 실제 공정에서 생성된 웨이퍼 빅맵들입니다.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앰비기우스한 패턴들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도학습 기반으로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비지도학습으로 풀어야지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as is to be를 보시게 되면 현재는 WBM은 도메인 널리지로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넘어서 도메인 널리지랑 기계학습 결과물에 너블티 스코어를 제공을 하면 모니터링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최종 목적은 세 가지 방향의 1단위 WBM 이상치 모니터링 알고리즘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오늘 생성된 WBM 중에서, 즉 1단위 이상치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오늘 생성된 WBM 중에서 이상치는 어떤 것일까를 첫 번째로 알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 오늘 생성된 WBM 중에서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이상치는 무엇인가는 컨볼루션 어터인코더의 이제 Average Cross Entropy, Reconstruction Error 기반으로 봤고요. 그리고 픽셀 와이즈 Reconstruction Error를 보게 되면 결국 이 데이터 상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 과거 WBM 패턴으로 봤을 때 칩 중에서 어느 지점이 이상치가 크게 발생하였는가는 결국 컨볼루션 어터인코더 입장에서 보면 픽셀 와이즈 크로스 엔트로피가 됩니다. 저희가 데이터로 실험을 한 것은 약 55만 장 정도의 데이터이고요. 두 가지 제품군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프로덕트 A와 앞으로 프로덕트 B로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A 같은 경우에는 약 25만 장, B는 30만 장입니다. 그리고 넘버 오브 B는 A는 100개, B는 54개이고요. with height 같은 사이즈는 48 by 22 그리고 50 by 29 그리고 각각 150일치로 이루어진 데이터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덕트 A와 프로덕트 B에 대한 이런 빈도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익스포넨셜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NLP에서 워드 프리퀀시 같은 분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어떤 웨이퍼를 보더라도 빈 프리퀀시는 굉장히 익스포넨셜한 구조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마다의 생산량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A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 약 에버리지 1700장 정도의 데이터고요. B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 약 2000장 정도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빈 코드 자체가 노미널 베리어블, 즉 명목형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RGB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기존에는 굉장히 랜덤하게 RGB를 채색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랜덤하게 이렇게 채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랜덤하게 채색을 하게 되면 빈에 대해서 어떤 배드 패턴에 대해서 잘 모니터링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전 연구에서 사용했던 빈투 벡터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시각화를 해서 모든 이제 앞으로의 시각화는 모두 빈투백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보시게 되면 좋은 점이 각 패턴별로 이렇게 다르게 채색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은 패턴 같은 경우에도 십자 패턴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제 빈트 벡터를 이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십자 패턴에 대해서 다르게 채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빈트 벡터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것은 이제 이런 바이너리 맵이 아니라 이런 WBM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WBM을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면적으로 불량 혹은 전면적으로 빈이 액티베이트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빈투백으로 채색된 불량 WBM을 TSNE로 2000 시각화를 한 건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체크를 한 부분이 전면적으로 빈이 제너레이트 된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바이너리 빈맵, 이런 바이너리 빈맵이었다면 지금 세 가지를 나타낸 것들이 그냥 꽉 찬 걸로 하나의 패턴으로 볼 수 있지만 엄연히 빈이 다르게 채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WBM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컨볼루션 오토인코더 구조는 되게 간단한 구조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인풋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컨볼루션을 한 다음에 다시 컨볼루션 트랜스포즈를 3번 했습니다. 스트라이드를 2씩 줘서 원래 크기로 이제 원복을 했고요. 맨 마지막에는 결국 노미널 베리어블을 맞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픽셀 와이즈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픽셀 와이즈 1D 컨볼루션 1D 컨볼루션을 했고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로 이 네트워크를 학습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구조를 한 이유는 이렇게 해도
굉장히 accuracy가 거의 true classifier에 가깝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구조를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그 물음을 두 가지 던질 수 있는데, 첫 번째 물음은 전날까지 생산된 웨이퍼와 다른 패턴을 보이는 웨이퍼들을 찾을 수 있는가 인데요. 이거는 이제 워터인코더를 전날까지 학습을 시키고 오늘 거를 테스트로 넣었을 때 리컨스트럭션 에러로 볼 수가 있겠죠. 퀘스천 2는 오늘 생산된 웨이퍼들 중에서 특이한 패턴을 나타내는 웨이퍼를 찾을 수 있는가 인데요. 전날까지 트레이닝 한 걸로 오늘 거에 대해서 각각 WBM에 대해서 이 레이턴트 피처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레이턴트 피처를 이용을 해서 저희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를 했습니다. 그럼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에 있는 너블티 스코어는 결국 오늘 생산된 웨이퍼들 중에서 특이한 패턴을 너블티 스코어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처음에 나타났던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성된 WBM 중에서 이상치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은 결국 레이턴트 피처 혹은 레이턴트 텐서를 이용해서 이제 아이솔레이션 퍼스트 기반의 너블티 스코어를 이용을 했고요. 오늘 생성된 WBM 중에서 과거 WBM 패턴으로 보았을 때 이상치는 어떤 것인가? WBM당 Average Cross Entropy로 봤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오늘 생성된 WBM 중에서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어느 칩이 좀 이상치 패턴인가 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픽셀 와이즈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부분이 노블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A 프로덕트든 B 프로덕트든 150일치의 데이터를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WBM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저희가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최소 일주일 단위는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콜드 스타트 구간을 1일에서 7일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콜드 스타트나 핫 스타트 구간은 리커멘데이션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그 명칭을 그대로 따온 거고요. 만약에 그 트레이닝하는 기간은 저희가 두 가지로 이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100일의 WBM을 테스트로 쓴다고 가정을 하면 메소드 첫 번째는 1일부터 99일까지 전부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하나를 썼고요. 그리고 무빙 윈도우 방식으로 일주일 단위로 트레이닝하는 방식 두 가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썼고, 그리고 제품군은 A 프로덕트, B 프로덕트 두 가지이기 때문에 총 4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에서 리컨스트럭션 에러와 아이포레스트에 대한 너블티 스코어를 2D 스캐터 플롯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64일에 대한 결과를 전부 플러팅을 한 거고요. 약 1700장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X축과 Y축을 알아보게 되면 X축 같은 경우의 의미는 오늘 생성된 WBM 중에서 이상치 WBM은 어떤 것인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Y축 같은 경우에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되니까 과거 WBM 패턴으로 보았을 때 이상치 WBM은 어떤 것인가가 됩니다. 여기서 스레스홀드를 나타내는 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 너블티 스코어에 대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3시그마 이상을 저희는 스레스홀드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3시그마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사사분면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미를 하나씩 보게 되면 1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과거 패턴 기준으로 이상치고 오늘 생성 기준으로 정상군입니다. 그리고 2사분면 같은 경우가 최악의 케이스가 되겠죠. 예전 기준으로도 이상치고 오늘 기준으로도 굉장히 이상한 패턴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3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은 과거에는 어느 정도 있었던 패턴이지만 오늘 패턴 기준으로는 좀 이상한 패턴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상대는 제품군의 웨이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4사분면으로 되겠죠. 과거 패턴 기준으로도 있었고 오늘 패턴 기준으로도 이상치가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기준으로 이러한 모니터링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보시게 되면 전체 생산량, 그리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리고 각 사분면에 대한 것들을 25개씩 최대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플러팅을 했습니다.
그럼 각각 제품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이사분면 자체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64일에 대해서 굉장한 노블티가 나오는 것, 노블티 WBM이 다량으로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4일에 대해서 윅 방식으로 봤을 때, 즉 일주일 단위로 무빙 윈도우 슬라이드를 해서 트레이닝을 한 결과를 봤을 때 파란색 전면, 파란색 중앙, 파란색 엣지, 그러니까 파란색 전면, 파란색 중앙, 그리고 파란색 엣지 같은 패턴이 이상치로 다량 잡힌 것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00일의 경우에는 이 이사분면에 다량으로 발생한 게 이런 민트색의 WBM입니다. 그러니까 100일의 윅 방식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101일의 경우에는 101의 대부분이 여기에 존재를 했었죠. 왜냐하면 100일에 존재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101일에서는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원래 있었던 과거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빙 윈도우 슬라이드보다 패턴 반영이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1일부터 100일까지를 다 트레이닝을 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입니다. 거의 15만 장, 17만 장이 넘어가는 데이터인데 거기서 이 노블티는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업 피드백으로는 당연히 전체 트레이닝을 하는 것보다 공정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가 합당하다, 아니면 좀 더 유동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좀 짧은 단위가 더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B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A 프로덕트처럼 하나만 이렇게 굉장히 스파이크가 큰 지점에 있지는 않았는데 다음과 같이 4지점에서 이상치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4일에 대한 이상치가 너무나 많이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시간에 대한 공정의 경로, 그리고 스케줄, 재료 등의 변화, 혹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외생적 요소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는 향후 연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궁금해서 이상치 WBM으로만 나왔던 거를 한번 클러스터링을 했었는데요. 하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결국 샘플링을 하고 결국 오버랩된 부분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것이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최종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 친숙한 TSNE를 3D로 한번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시각화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SN을 했고요. 그래서 다 학습이 되면 이 정도의 패턴입니다. 생각보다 보시게 되면 패턴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되게 아웃라이어로 봤던 민트색 패턴이라든지 파란색 패턴도 전체 이상치 WBM 안에서도 굉장히 아웃라이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패턴을 보기 위해서 결국 다시 인베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파란색에 대해서 가까운 150개의 WBM을 가져오고 다시 인베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비슷한 패턴처럼 보이는데 따로 다 뭉쳐질 수가 있고, 자세히 보게 되면 중앙 엣지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전면, 그리고 전면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난 부분들이 따로 뭉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타 변수는 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각 패턴별로 일자를 한번 봤습니다. 이제 발생 일자를 보면 굉장히 특별한 패턴 자체가 한 날에 거의 대부분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전체 실제로 WBM의 DB 안에다가 여러 가지 메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사용한다면 좋은 모니터링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제품군의 약 50만 장의 웨이퍼 빈맵을 이용해서 비지도 학습 기반 1단위 이상치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습니다.
즉 과거 패턴 기준으로는 컨볼루션 오토인코더를 이용을 했고 칩 단위 이상치도 알 수 있고 당일 생성된 WBM들은 인베딩 피처 기반으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의 너브 디스코를 이용을 했습니다. 실제 공정에서는 시간 단위에 따른 이상치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사전 지식과 함께 효율적인 WBM 모니터링으로 인해 수율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향후 연구에 이제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각 패턴별로 공정 이상 지점에 수율을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면 자동 공정화에 좀 더 긍정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